1960년대부터 사용한 러시아의 우주선 시리즈입니다. 소유주 우주선은 소련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일환으로 설계되었고 이후 71년에서부터 86년까지, 86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소련이 운영했던 샬루트 우주정거장과 미르 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와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 데뷔 전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의 유일한 유인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은 3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궤도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는 공간인 궤도 모듈과 우주 비행사들이 발사와 재진입 시 탑승하는 모듈로 지구로 귀환할 때 사용되는 재진입 모듈, 그리고 추진력과 전력을 제공하며 궤도에서의 자세 제어, 궤도 변경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모듈이 있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은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으로 유명했고 66년 첫 무인 시험 비행 이후 140회 이상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1년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 종료된 이후부터 2020년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 데뷔 전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의 유일한 유인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스페이스X의 팔콘 9 블록 5 로켓에 실린 크루 드래곤 및 카고 드래곤 우주선이 러시아의 소유주를 대체하여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 임무와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의 우주 비행사와 보급품 전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미국의 민간 우주 인프라 개발 업체로 액션 스페이스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 우주 비행 서비스 그리고 우주 인프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액션 스페이스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후속으로 액션 스테이션이라는 상업용 우주 정거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계획을 2년 정도 앞당겨 28년까지 독립적인 궤도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2031년 1월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궤도에서 이탈시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시킨 후 남태평양에 포인트 니모로 추락시킬 계획입니다. 2020년대 후반 나사는 민간 우주 정거장을 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우주 장비 기업 나노렉스, 방산, 노스럽 그러먼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나사는 민간 우주 정거장 구축 승인을 내줄 계획입니다. 2028년 나사는 민간 우주 정거장과 국제 우주 정거장이 공존하는 기간을 통해 원활한 전환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운영은 종료될 예정이며 31년 1월 포인트 니모로 국제 우주 정거장을 추락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상업용 우주 정거장의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고 나사는 상업용 우주 정거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팔콘 9 장점을 이어가겠습니다. 팔콘 9 로켓은 2010년 6월 첫 발사 이후 24년 5월 기준으로 총 330회 발사가 있었고 그중 327회는 완전히 성공했고 2번의 실패와 1번의 부분 성공이 있었습니다. 300회 연속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률 99.2%.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발사체도 이 정도의 높은 신뢰성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비록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로켓들이 있긴 하지만 발사 횟수 측면에선 모두 팔콘 9에 비해 몇 배나 열등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팔콘 9은 가장 인기 있는 로켓 목록에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쉽이 출시되면 팔콘 9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팔컨 9은 스타링크 미션의 경우 저궤도로 22,800kg 운반할 수 있고 재사용 시에는 15,600kg, 그리고 정지 궤도로는 8,300kg, 재사용 시에는 약 7,000kg, 그리고 화성으로는 약 4톤을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스타쉽은 첫 발사에 최대 250톤을 저궤도로 운반할 수 있고 재사용 시 저궤도와 정지 궤도로 최대 150톤 운반 가능합니다.
또한 계획대로 궤도에서 연료를 재충전하면 달과 화성까지도 동일한 15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스타쉽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거대한 적재 공간에 있습니다. 팔콘 9과 팔콘 헤비는 직경 5m, 총 유용 부피 최대 200 세제곱미터의 페어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스타쉽의 페이로드 베이는 직경 9m, 높이 22m로 약 1000세제곱미터의 부피를 자랑합니다. 추력대 중량 비율은 엔진이 생성할 수 있는 추력이 자체 중량을 얼마나 초과할 수 있는지 의미합니다. 여기서 팔콘의 머린 엔진은 스타쉽의 랩터 엔진을 거의 40배 능가합니다. 머린 엔진의 추력대 중량 비율은 약 185대 1이며 랩터는 현재 143대 1입니다. 일론은 랩터의 추력을 증가시킬 수 있길 희망하고 있고 이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표된 페이로드 특성을 줄여야 됩니다. 팔콘 9의 발사 비용은 첫 발사에 6,200만 불, 재사용 시에는 5천만 불입니다. 스타쉽은 팔콘 9보다 10배 더 무거운 화물을 궤도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임무 목적과 2단계 수정에 따라 약 200만 불에서 2천만 불의 전례 없는 낮은 비용으로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단 모두 완전하게 재사용 가능한 덕분에 스타쉽의 발사 비용의 주된 비용은 연료와 인건비로 귀결될 겁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스타쉽을 궤도로 진입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될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세 번째 연속으로 이륙할 수 없다고 지난 팔콘 1에 대해서 평했습니다. 그 후 팔콘 9이 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자주 발사되는 로켓이 될 것이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스타쉽에 대해서 믿지 않으며 모든 실패한 테스트 후에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의론자들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스페이스 X는 미친 듯이 복잡하고 전례 없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수차례에 걸쳐 입증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야심찬 계획은 제때 이행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해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스타쉽을 볼 날이 올 것임을 의미하며 스타쉽의 출시는 자동으로 팔콘 9을 스타쉽 대비 구닥다리로 만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우주 비행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